네, 우선 지금 채점한 42, 43쪽에서 질문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42쪽부터 3번이요. 3번 어서와. 3번. 자, 어느 축구 선수가 비스듬히 공을 차 올렸더니 그림과 같이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졌는데 H라는 점을 원점으로 하는 그런 좌표 평면을 만들어 보래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축,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Y축.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H가 지금 원점이 되고 X축, Y축이 설정이 됐는데 그럼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 이차 함수가 요거잖아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이차 함수예요. 그러면 요 이차 함수에서 항상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꼭지점이잖아, 그지? 여기가 꼭지점인데 주용아 여기 몇 컴마 몇이야? 0,2지. 그러면 여러분 꼭지점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0,2라는 것만 보면 승우야, 우리는 이 이차 함수를 뭐라고 우선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이차 함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요런 모양으로 이차 함수를 쓸 수 있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쓸 수 있고요. 자, 또는 a괄호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모양으로도 쓸 수 있어요. 세 가지 모양 중에 지금처럼 꼭지점을 알 때는 어떤 모양을 골라야 될까?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무슨 형이죠? 표준형이죠, 표준형. 그죠? 꼭지점을 알 때는 표준형. 맞죠? 얘가 이제 인수분, 아니, 얘가 일반형이고, 세 번째가 인수분해형이죠. 그 중에 우리는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요 모양을 선택할 거야. 근데 A는 아직 모르잖아, 뭔지. 그럼 A는 그냥 A라고 써야죠. 근데 P랑 Q 자리에는 얼마를 넣을 수 있다? 그렇죠. 꼭지점이 0,2니까. P 자리에 0 넣고 Q 자리에 2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양. 맞죠? 자, 꼭지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쓴 다음에 어서와. 다 우르르 오네. 자, 여기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 있잖아요, 요 점. 요 점. 명지야, 이거 몇 컴마 몇일까? C점. 이 C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일까? 얼마? 아니, 여기가 지금 우리 원점이라고 설정을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2지. 그럼 몇 컴마 몇이라고 해야 돼? 2,0이라고 해야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2,0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 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얘를 싹 집어 넣으시면은 0은 4A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올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럼 요렇게 나왔으면 가야 우리가 이 이차 함수의 식을 이제 완전히 찾은 거죠. 이 이차 함수의 식은 y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x 그렇죠. 요렇게 해서 식을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정했던 모양에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를 찾았으니까 딱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된다. 자, 지금 늦게 온 사람들 있으니까 여기 42쪽을 답을 한번 다시 불러줄게요. 42쪽 채점 못한 사람 채점하세요. 그래. 10초만 있다 부를게요. 분명 왔으니까. 자, 42쪽 펴주세요. 자, 42쪽 답 한번 다시 불러줄게. 늦게 온 사람들 채점해. 이쪽에 1번에 1번이고요. 2번에 마이너스 6이고요. 3번에 방금 한 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요겁니다. 4번에 6이었고 6. 5번에 2번. 6번에 3. 7번은 12. 자, 다시 한번 42쪽에 질문 있어요?
6번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생각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뭐가 생각나? 읽으면 바로 생각나야 되는데. 판별식.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생각나야 돼, 하영아. 그지? 자, 근데 판별식을 사용을 하려면 일단 우리는 먼저 요 이차함수 식하고 요 직선 사이에 교점을 찾는 식을 먼저 써야죠. 그죠? 교점 찾는 식을 쓴 다음에 그 식의 판별식을 찾아서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죠. 자, 교점 찾는 식은 이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지원아? 자, 그러면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민영아 여기서 뭐 쓰자고? 판별식. 자, 불러줘. 1 잠시만. 네, 맞아 할게요. 1 마이너스 뭐라고? 4K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플러스 12. 그쵸? 자, 이렇게 판별식 써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넘겨서 계산하면은 k가 이쪽으로 가고 4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럼 k는 4분의 13보다 작은 거니까 주영아 뭐가 있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 3개. 1, 2, 3이 있겠죠. 맞니? 3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또 42쪽에 질문. 5번이요. 5번. 42쪽에 5번. x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것도 봐봐.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읽었으면 뭐 생각나, 민영아? 또 판별식 써야지. 그죠? 판별식이 이번에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지. 재현아?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의 판별식 그냥 바로 갖고 오면 되겠지, 지금. 뭐 교점 찾는 거 이런 거 아니니까. 자, 얘의 판별식을 가져올 건데 짝수 공식 가능. 그치? 자, 승우야 짝수 공식 한번 불러줄까? 요 녀석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 k제곱 마이너스 4K K제곱 근데 k제곱 맞고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K 3k 마이너스 마이너스 9. 그쵸? 요것이 지금 얘의 판별식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상황. 자, 그래서 2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9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구나. 잘못 봤네. 요거 빼먹었네, 요거. 그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또 붙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뒷부분이 부호가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맞죠? 자, B'의 제곱이 K제곱이고 마이너스 AC를 해야 되는데 A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또 이 A가 지워지면서 이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줄 테니까 C가 그대로 더해줘야 되겠죠? 요 부호가 맞겠네. 그러면 K가 사라지네. 이렇게 사라지고 3K 플러스 9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9.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번이 되겠네요. 됐니, 민영? 여기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 42쪽에 또 질문. 7번 볼게요. 7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얘가 접할 때 딱 읽는 순간 병민아 접한대요. 요 이차함수하고 요 직선이 접한대요. 어떤 순서로 풀어야 돼? 그쵸, 일단 교점 찾는 식을 쓰고요. 이 교점 찾는 식이 해를 몇 개 갖는다? 한 개 갖는다. 그쵸? 접한다는 것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지? 한 개에서 한 개 갖는다 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교점 찾는 식 쓴 다음에 하영아, 얘가 해를 하나 가져야 된다는 건 이 녀석에 또 뭘 쓰면 돼? 해가 하나. 뭐 써야 돼? 판별식 써야지. 판별식이 어떻다? 0이랑 같다 써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은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짝수 공식으로 풀겠습니다. 자, 혜원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 뭔가? 오케이. 이가 0인 거니까 K는 12가 되겠습니다. 그쵸? 읽자마자 그냥 판별식으로 풀면 끝나는 문제네. 자, 42쪽에 또 질문. 없어? 그러면 3쪽, 43쪽도 답 한번 다시 불러주고 질문 받을게요. 자, 43쪽에 8번에는 4번이었고요. 9번에는 6, 10번은 답이 좀 이상했죠. y는 괄호 열고 2 마이너스 2 루트 2 괄호 닫고 x 플러스 18입니다. 11번은 9고요. 9. 12번에 1번, 13번에 2번, 14번은 12, 15번에 3번이에요. 우선 여러분 10번부터 해볼게요. 10번 답이 지저분하게 나와가지고 10번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곡선을 사용하지 않고 직선을 뭐 어쩌고저쩌고. 핵심은 이거네.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접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0,18을 지난다. 요 부분이 핵심이죠. 그럼 우리는 요 직선을 지금 찾고 싶은데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 m 값은 소라 m 값은 뭐지? 직선에서 요거 어떤 그쵸, 기울기죠. n 값은 뭐죠? 얘가 기울기고 얘가 y 절편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기울기는 모르지만 y 절편의 값은 알죠. 얼마지 소라? 18이죠. 그쵸? n자리에다가 18을 집어넣어 놓고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했을 때 요게 지금 y절편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요 이차함수하고 요 직선이 접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접하게. 다혜야, 접한다.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 뭐다? 0이다. 그렇죠.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플러스 2x가 mx 플러스 18이랑 같습니다. 라고 놓고 이 친구의 판별식이 0이다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리를 조금 할게요.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9분의 1 x제곱 플러스 m-2x 플러스 18이고 이 상태 그대로 판별식 써도 되겠네. 그쵸? 이 상태에서 뭐 9 곱하지 말고 그냥 바로 써볼게요. 판별식 병민이 불러줘. 판별식 일단 한번 묶어서 쓸게. m-2의 제곱 빼기 뭐 곱하기 뭐죠? 일단 앞에 4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18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쪽 거는 9랑 얘랑 약분시켜서 4, 2, 8 되겠네. 그죠? 자, 이거 전개도 시키자 이제. m제곱 풀어줘. 4m 플러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야지. 그치?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되겠네요. 이렇게. 지연아? 그거 진짜 습관이야. 그죠? 자, 그래서 얘가 0 됩니다.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이 0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풀려고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아마 보통 여기쯤에서 내가 뭐 잘못 풀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 거야. 웬만하면 인수분해 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하지만 다시 살펴봐도 뭐 특별히 잘못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죠. 그렇죠? 네, 근해 공식 써볼게요. 자, 짝수 공식을 써주시면은 2 풀마 루트 2 플러스 4가 되나? 그죠? 그래서 2 풀마 루트 6 요렇게 m값이 2개 나왔는데 근데 문제에서 지금 6이 아닌가? B-의 제곱이구나. 4네요.
4 플러스 4니까 루트 8 2 루트 2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에서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기울기 m값은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지금 여기 나온 m값 두 개 중에서 음수인 것만 골라내야 되니까 진짜 m값은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m값이 되겠고요. 얘를 여기 자리 m 자리에다가 쏙 넣어주면 답이죠. 그래서 아까 불러준 답이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2 마이너스 2 루트 2 x 플러스 18 이런 답이. 그쵸? 이런 숫자 나오기는 잘 안 내긴 하는데 뭐 나오면 풀어야죠. 자, 43쪽에 또 질문해 봅시다. 11번. 네, 11번. 자, 11번 볼게요. 재현아. 자, 11번. 자, 이참수가 여기 얘에서 최대값 얘를 갖는다. 주용아. 이거는 한마디로 이 이참수에 뭘 찾아라 라는 문제일까? 주용이 생각에는 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생길 것 같아? 그지? 위로 볼록하게 생길 것 같지? 이게 문제에서 최대값이라는 말을 해서 위로 볼록한가요?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럼 주용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라는 게 결국 어디예요? 막 최대값을 막 이런 데서 갖나요? 어디죠?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무슨 점? 이 차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점이 무슨 점이야 여기? 무슨 점? 여기 꼭대기 아니야 꼭대기. 꼭지점. 꼭지점 찾으라는 문제 아닌가? 그럼 우리는 이거 표준형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거 표준형 바꾸는 데 있어서 막히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로 여기까지 묶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요 녀석에 대한 반의 제곱 들어가야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괄호 x 빼기 1의 제곱. 자, 요거 밖으로 나갈 때는 요거 곱해져서 나가니까 2 더하기 6해서 8 되겠네요. 그럼 주영아, 꼭지점이 어디야? 꼭지점이 어디야? 몇 컴마 몇으로 대답해야죠? 그쵸?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요 꼭지점이 1,8인 상황이잖아. 그치?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x가 1에서 무슨 값? 최대값 몇을 갖는다? 8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쵸? 맞죠? 네, 그래서 A, B가 1, 8이니까 답은 9가 되겠습니다. 꼭지점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또 43쪽의 질문. 8번. 8번. 올라가서 8번 볼게요. 자, 8번은 이차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 봐봐, 우리 앞장에서 풀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요렇게 생긴 직선인데 하영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값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A 값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뭐 한대요? 둘이 서로 뭐 한대요? 둘이 서로 무슨 상태래요 지금? 접하고 그랬잖아. 접한다. 뭐 써야 돼? D는 0이랑 같다. 그거 써야지. 그치? 계속 비슷한 문제들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랑 얘랑 요렇게 같다라고 나와서 교점 찾는 식 만든 다음에 요거의 판별식이 0이다로 풀면 되겠죠. 네. 그쵸? 네, 계산은 끝까지 안 할게요. 비슷한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이렇게 풀면 B값 나올 거고 A는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또 43쪽의 질문. 15번. 네, 15번 가볼게요. 자, 15번은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민서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이 x는 2가 그 2차 함수의 뭐라는 뜻일까? 우리가 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이 2차 함수의 가운데다가 이렇게 긋잖아요. 이런 걸 뭐라 부르죠? 2차 함수의 대칭축, 그냥 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죠? 그럼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건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는 요 축이 x는 2란 얘기죠. x는 2. 많이 주영아?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에서, 자, 근데 여기 가운데가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범위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몇 칸 가야 돼? 3칸. 그러면 한 여기쯤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3이라는 값은 어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지, 그치? 오른쪽으로 조금 가가지고 여기에 x는 3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는 요만큼의 범위를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 범위에서 최대값이 9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9란 얘기죠. 얘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몇 컴마 몇을 지나가다 뜻?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때 9가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1, 9를 지나간다는 뜻이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요, 이 문제에서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을 가지고 풀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2차 함수 그냥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에서 2차 함수의 형태는 늘 3가지 중에 고르는 거거든요. 요거냐 아니면 그냥 다 전개되어 있는 요거냐 아니면 인수분해 형이냐, 이 중에 고르는 건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 무슨 모양으로 출발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1번 표준형, 2번 일반형, 3번 인수분해형. 자, 뭘로 시작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 하윤이. 1번 표준형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왜? 지금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 x는 2라는 요 가운데 지나가는 축이 x는 2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이 꼭지점에 무슨 좌표를 아는 거예요? 꼭지점에 x좌표가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y좌표는 모르겠죠. 따라서 이 문제를 시작할 때는 요 모양으로 출발해야지 잘 풀립니다. 그죠? 이 모양으로 선택을 했을 때, 자, a 값도 우리 알고 있어요. 이 a는 여기에 들어있는 a가 아니죠. 이 a는 x제곱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거 여기다 적용해주면 얘는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pq 중에서 p도 아는 거잖아. p가 꼭지점의 x좌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형태를 선택해줬을 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주영아? 이 모양으로 풀라 그러면 A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막 표준형으로 바꾸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것보다는 애초에 표준형으로 시작을 해주면 된다고요. 요렇게 시작해주고, 여기 아까 마이너스 1,9 지나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해주면 Q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그럼 Y가 아니지. 9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9네요. 9 플러스 Q니까 Q가 그러면 0이네요. 그쵸? Q가 0이면 이거 이제 지우면 되죠.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모양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함수의 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촥 풀어버리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전개시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네, 이렇게 전개될 테니까 문제에서 말한 a, b 값이 a는 마이너스 4, b는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2차 함수는 3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셋 중에 뭘 골라서 쓸 거냐? 거기서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겠죠? 자, 또 43쪽에 질문 14번이요. 14번. 자, 14번은 1부터 4에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표준형 바꿔야 되겠죠? 표준형 바꾸면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9 플러스 k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지나가는 축이 여기가 승우야 뭘까? x는 3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가 1부터 4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1은 3에서 왼쪽으로 2칸, 4는 3에서 오른쪽으로 1칸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는 1, 여기가 x는 4.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승우가 봤을 때 얘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나?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질까? 아, X가 3일 때. 그죠? 여기가 제일 낮잖아. 그치?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 최소값이 지금 이거 아닌가요? 꼭지점의 y좌표인 거니까. 네,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되겠고, 재현아 어디서 최대값을 가질까? 그죠? 제일 높은데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지. 근데 요 지점의 값은 뭐냐면 x자리에 1을 넣은 거잖아. 그지? x자리에 1을 넣은 거니까 여기다 1 넣어봐요. 요 식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6 플러스 k 아니야? 그럼 k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k에 대한 문자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죠. 그죠?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더한 게 10이래요. 그럼 k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9 플러스 k랑 더한 게 10이다. 그러면은 2k가 24가 되니까 k는 1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3쪽에 또 질문. 없어?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딱 두 단원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7강을 하고요. 금요일날 8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8강이 이제 부등식 단원인데 굉장히 많은 범위가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본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깊이 있게 다루진 않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금요일날도 수업 있어요. 알았죠? 왜요? 이번 주 금요일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딱 하면은 우리 그 계획대로 10번 수업이 끝납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금요일은 언제 와요?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죠. 금요일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7강 볼게요. 여러 가지 방정식. 우리가 이제 특강에서 원하는 거는 막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어내라는 게 아니라 요 단원을 배웠으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유형들, 필수적인 유형들을 잘 풀어봐라 라는 의미로 특강을 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목요일날 시험 볼 때 객관식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주관식 중에 처음 5문제, 요렇게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유형들만 계속 문제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최소한 다 맞춰라 라는 의미로 특강을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3, 4차 방정식 뭐 오메가도 나올 거고 등등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배우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시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 단원을 배웠다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서영아, 정신 차리고. 졸린 사람 사탕을 줄까요? 많이 줘요. 맛있어요? 아이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인데 3차, 4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모양만 만들면 다 풀리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된다면 다 풀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특별한 조건 없는 뭐 이런 거 있잖아. 45쪽에 이런 3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치? 근데 이런 모양을 만드는 인수분해 방식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다? 여기다 어떻게 보는 거? X자리에다가 넣어보는 거죠. 그쵸? 특별한 모양이 아니라면 당연히 1번으로 생각나야 되는 건 X자리에 얼마 넣어서 0되나 그거 찾아가지고 조립제법하는 거. 그게 가장 평범한 풀이가 되겠죠. 그쵸? 근데 그런 문제를 시험에 냈는데 그런 문제를 못 풀어버리면 이제 나는 뭘 가르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누가 못 맞췄어요? 그럴까? 많아요 못 맞춘 사람. 그냥 3차 방정식 풀어라 아니면 그냥 4차 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제일 처음 생각하는 건 X자리에 얼마 넣으면 0되냐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얼마 넣으면 0되니? 마이너스 1로도 되지 않나? 1로도 0 되죠 그죠? 갑자기 디스라고 그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0 됩니다. 마이너스 1이네. 1을 집어넣으면요. 그럼 1로 조립제법 했고 그러면 첫 번째 괄호는 뭐가 들어가?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죠. 그쵸? 요 1을 집어넣어서 0이 됐으면 1이라는 해를 갖는 1이라는 근을 갖는 그런 괄호를 채워줘야죠. 그쵸? 이거 잘해놓고 여기다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망하는 거지.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이 뜻하는 식이 1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2, 3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괄호는 x 플러스 2, 세 번째 괄호는 x 마이너스 3. 그럼 끝난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세 개의 근은 1과 마이너스 2와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합이면 이렇게 둘인 거니까요. 답은 1이 되겠죠. 1번. 제일 여러분들이 흔하게 만들 수 있는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다. 요것이. 자, 그런데 그 44쪽을 다시 보면 요런 거 있잖아. 3번이나 4번 같은 거. 이건 이제 조금 특별한 모양이죠. 특수한 모양인데 자, 3번 같이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생긴 거. 이름 있죠, 이거. 이거 뭐라 부르지? 복이차 방정식이니까 복이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죠. 복이차 방정식. 그 다음에 4번 같이 생긴 거 뭐라 부르죠? 어떤 거? 그렇죠.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는 특별한 방법을 적용해줘야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제 따로 기억을 해줘야지. 근데 이 책에는 지금 여러분 지금 풀고 있는 그 책에는 요 복이차 방정식이랑 상반 방정식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RPM도 같이 껴줬잖아요. RPM 이쪽이더라. 81쪽. RPM 81쪽에 보면 복이차 방정식과 상반 방정식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딱 구분이 돼야 돼. 81쪽에 보면 RPM 81쪽에 보면 572번 같은 거 572번, 573번 같은 거 요런 게 복이차죠. 그죠? 자, 거기 책 넘기면 바로 RPM 있으니까 RPM 81쪽에서 572번 이렇게 써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써 있고 573번은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둘 다 무슨 식이야? 둘 다 복이차야. 그죠? 둘 다 복이차인데 앞에 있는 복이차는요. 얘는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딱 해버리면 치환하자마자 바로 뭐가 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1, 4의 막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복이차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복이차식 중에서도 쉬운 복이차식이라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다시 라지 x 자리에 스몰 x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각각 다 뭐 하면 돼요?
무슨 공식? 합차 공식해서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고, 문제는 이제 보기차식 중에서 오른쪽처럼, 자 얘처럼 치환을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보기차식 중에 어려운 보기차식인데, 어려운 보기차식을 만났을 때는 주영 어떻게 하랬더라? 뒤에다 그 가운데 그죠? 가운데를 좀 바꾸어서 얘가 무슨 식이 되게 만들고,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고, 그치? 지금 같은 경우라면 여기 몇 x가 있어야 돼? 요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내 맘대로 x를 하나 더 해준 거니까 뒤에서 빼기 x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간 다음에, 자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만들어지고, 뒤에 빼기 x 붙여놓고요. 자, 요 타이밍에 라지 x를 다시 스몰 x 제곱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마무리. 자,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하윤아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을 해주죠. 그죠? 합차 공식을 해주면, 자 x제곱에다가 요거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x제곱에다가 요거 한번 빼주고, 요렇게 합차 공식이 되겠죠. 순서 조금 바꾼 겁니다. 얘에다가 얘 더하고 얘에다가 얘 뺀 건데, 요 괄호 안에서 계산하기 편하게 순서 조금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2차 방정식이고 요것도 2차 방정식이니까 각각 풀면 되지.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편했겠지만 인수분해 안 되죠. 뭐 하면 돼? 근해 공식 쓰면 되죠. 얘도 근해 공식, 얘도 근해 공식. 네, 써보시면 앞에서 나오는 거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4니까 3i 이렇게 되겠고, 자 뒤에도 2분의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허근이 나오는 그런 4차 방정식이 되겠다. 그치? 네, 요게 보기차식을 푸는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574번 같은 게 이제 자 똑같이 그 RPM 81쪽에 574번 요게 이제 상반 방정식이죠. 상반 방정식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자, 상반 방정식의 특징은 가운데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대칭인 개수들을 가지고 있는, 그죠? 요렇게 서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요런 게 상반 방정식이고, 상반 방정식을 풀 때는 요령이 일단 뭘로 나눠버려라 그랬는데 x제곱으로 나눠버려라. 그죠? 이렇게 x제곱으로 나눠버려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색깔끼리 모아주세요. 요 파란색 맨 앞에 맨 끝에 거를 이렇게 앞으로 모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연두색 두 번째랑 네 번째를 또 앞으로 모아주시고, 그리고 요거 혼자 짝이 없잖아. 얘를 맨 뒤에다가 요렇게, 그죠? 자, 순서를 요런 식으로 교정을 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어떻게 하는 거죠? 치환하는 거죠. A로 치환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얘를 A로 치환을 하면은, 자, 이때 이게 중요했지. 재현아, 얘는 뭐가 되죠? 얘를 A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죠? 손 떼고 뭐가 될까? A 어 제곱 마이너스 어 2A 마이너스 2 AB. 그리고 어제 보강 때 했는데, 어제 저 보강 어제 때 보강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안 왔어? 아닌가 왔나? 하영아, 네. 자 얘를 A라고 했을 때 얘는 뭔가 A 제곱 마이너스 4 2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2 맞죠? 잘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 좋아요. 들었니 재현아?
비슷했잖아요 쌤. 안 비슷했어 하나도. 자 그러면은 분배를 시켜요 이제. 3a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은 0입니다. 근데 6이 없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6이 없어지니까 a로 그냥 묶을게요. a로 묶으면 3a 마이너스 4가 0이죠. 그죠? 3a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a 값이 0 또는 3분의 4가 되죠. 그쵸? 0 또는 3분의 4. 그러면 이 a가 뭐였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자 x 플러스 x분의 1이 0이다. 요식 하나 하고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3분의 4다. 요렇게 둘러 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풀 때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x를 한 번씩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는 뭘까? 풀마 i가 되겠죠. 그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분수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3x를 곱해버릴게요. 그럼 3x제곱 플러스 3은 4x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4x 넘겨가지고 자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인데 인수분해가 안되네. 3x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3 4x 얘도 그 내용 써야 되나? 일단 쓸게요. 그럼 x는 3분의 2 풀마 루트 4 마이너스 짝수공식 쓰는 거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분의 2 풀마 루트 5i 그죠? 그래서 뭐 얘는 지금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조금 숫자가 지저분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요렇게 순서 교정해가지고 얘를 a로 치환해주고 얘를 a제곱 빼기 2로 치환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a 값부터 찾고 a 값 이렇게 찾고 그 a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x 값 2개 찾고 또 x 값 2개 찾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상반 방정식이다. 그래서 3차, 4차 방정식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만 조금 따로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아까 했던 이렇게 바꾸는 거. 그지?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일단 여기 45쪽에 두 문제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45쪽에 아까 유형 1번 풀었으니까 1-1번이랑 1-2번 두 개 답 찾아봅시다. 자,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은 근을 3개 구하면 뭐뭐뭐 나와요? 일단 1 나오고 마이 마 3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거 요렇게를 지금 더하라는 얘기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문제는 뭐 보자마자 눈치챘겠지만 이 부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치환하라는 거죠. 그렇죠? 치환. 그래서 이 부분을 요렇게 치환을 해주시고 요걸 풀면 이 a의 값이 뭐 나오지? 6하고 2 나오나? 그쵸? 네, 치환해서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a 값이 6하고 2 나오는데 a가 x제곱 마이너스 x였으니까 이게 6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2다. 그쵸? 요걸 또 각각 풀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니? 푼 사람들 얘기해주세요. x가 뭐뭐 나와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 3하고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네. 여기서 나오는 건? 2랑 마이너스 1. 그치? 자, 어쨌든 우리는 이거 4개를 다 더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1이니까 더하면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자, 내려가서 유형 2도 볼게요. 이것도 기본적인 그냥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만 할 수 있으면 바로 되는 문제죠. 일단 얘는 처음 시작이 한 근이 3이다 라고 했으니까 고민할 거 없잖아. 3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 대입하라는 얘기. 그치? 3을 일단 대입해. 자, 병민아 3을 대입해줘.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3k 는 0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계산해가지고 k 찾을 거니까 일단 얘네들이 계산하면 몇 k죠?
2분의 3K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27이랑 마이너스 36 그럼 마이너스 9니까 일로 넘기면 9가 되겠네. 그치? 그죠? 그러면은 명재야 양변에 뭐 곱할까? 그렇지. 우리는 K를 찾고 싶으니까 이 분수를 없앨 수 있는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K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K가 6이면 이 주어진 방정식이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이미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가 얼마지? 3이잖아. 3. 그치? 그러니까 3으로 뭐 해버리면 돼? 조립제법 해버리면 되죠. 3으로 조립제법을 하면 당연히 0이 나올 겁니다. 자, 3으로 조립제법 하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9 0이지. 만약에 3으로 조립제법 했는데 0이 안 나왔다. 틀린 겁니다. 그쵸? 잘못 찾은 거야. K값을 다시 찾아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x-3 하고 그리고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이거 굳이 근해 공식 쓸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여기서 얻어지는 그 두 근의 곱만 쓰라 그랬잖아. 곱.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는 알파 베타 찾아버리면 되죠. 알파 베타. 네. 그치? 알파 베타 바로 얼마야? 3이지 3. 그래서 근해 공식 쓰지 마시고 두 근의 곱이니까 이거 쓰면 됩니다. 그죠? 근각이슬 관계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밑에 2-1번, 2-2번 뭐 똑같은 패턴의 문제죠. 해봅시다. 3K. 자, 해보겠습니다. 2-1번은 한 근이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얘를 당연히 집어넣는 것이 할 일이고 집어넣어서 계산을 잘 해보면 K값이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는 0이라는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4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4로 조립제법. 그러면은 1 마사 5 마이너스 20 아니지. 마이너스 5 플러스 20 그러면 6 마이너스 24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2,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결국 이 3차 방정식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식이고요. x 값은 마이너스 4 2 3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근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2, 3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2-2번은 내가 구해야 될 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도 대입하고 얘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조금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1 대입하면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그럼 조금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나오죠. 간단한 가감법이 더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더해버리면은 2b가 2니까 b가 1이고요.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다시 요 4차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자, 이 4차 방정식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인데 4차 방정식도 당연히 조립제법을 이제 풀 건데 우리는 조립제법을 할 숫자를 몇 개를 알고 있어 이미? 그죠? 이미 두 개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넣으면 0되나 이런 거 안 찾아도 되지. 그냥 바로 마이너스 1로 그리고 1로 조립제법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을. 그러면 이렇게 되고 1부터 할까요? 1, 1, 1, 마 1, 마 1, 0, 0, 2, 2, 0.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로도 한 번 더 이어서 조립제법. 그럼 1, 마 1, 마 2, 2, 2, 마 2,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됐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인수 두 개 뽑고
마지막에 남은 게 요 2차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자, 이런 꼴인데요. 아직 찾지 못한 두 개의 근이 여기서 얻어지는 두 개의 근이잖아. 근데 그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바로 근각의실 관계, 그쵸?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2가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최근에 본 수업에서 한 부분이라 그런지 앞에 단어보다는 잘 푸네요,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46쪽에 3차 방정식 배우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게 근과 계수의 관계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기본적인 식은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이 있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둘씩 곱한 합이 a분의 c.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였다. 그래서 뭐 뒤에 붙는 이 문자의 위치는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다 a분의고 순서대로 b, c, d. 근데 이 앞에 붙는 부호가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호를 항상 마, 풀, 마 순서로 외워줘라. 마풀마, 마풀마, 마풀마 이 순서로 3차 방정식의 근각의실 관계의 부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식이 3개가 지금 튀어나와야 되죠. 요거는 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자, 그러면 승우 요게 뭐지? 마이너스 2. 땡! 2분의 3이지 2분의 3. 재현아 이건 뭐지? 알아요. 말을 해줘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3. 정답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 다음에 하영아 이건 뭐지?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이제 잘 찾았는데 이걸 찾으래요. 와, 이거는 이제 3차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야 이제 곱셈 공식의 문제죠. 네. 곱셈 공식을 잘 하고 있느냐,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막 다 전개시켜가지고 풀까? 그렇게 풀어도 풀리지만 조금 효과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 여기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2분의 3이잖아. 알파 베타는 2분의 그쵸. 3 마이너스 3. 맞아. 알파, 베타는 하고 감마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지. 그러면 이 세 개의 괄호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첫 번째 괄호는 2분의 3에다가 감마 뺀 거요. 두 번째 괄호는 2분의 3에서 알파를 뺀 거. 세 번째 괄호는 2분의 3에서 베타를 뺀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것을 전개시켜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자, 요거 전개시키는 거 자, 해볼게요. 요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이 일단 3번 곱해진 2분의 3의 세제곱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3이 2번 곱해지고 베타 또는 2분의 3이 2번 곱해지고 알파 요런 애들 있을 거니까 4분의 9가 또 마이너스겠네. 4분의 9 빠져나오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 그냥 전개시켜도 돼요. 그래도 이걸 전개시켜서 푸는 것보다는 이걸 전개시켜서 푸는 게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전개되고 그 다음엔 이제 2분의 3 하나에다가 알파 베타가 만나는 요런 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3 앞으로 묶어내고 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2분의 3 하나도 없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는 항이 하나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구조거든요.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아이고 C. 네. 요것을 전개시켰을 때 모양이 x 세제곱한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그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X 그리고 마지막에 ABC 요거였어요. 요 구조로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전개됐는지는 요 공식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요게 8분의 27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2분의 3이니까 요것도 마이너스 8분의 27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게 없어지네. 답은 2번이네요. 그쵸?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계산이 조금 복잡할 뿐. 쌤, 네. 근데 왜 마이너스 4분의 9인가요? 요거요. 네. 요거는 2분의 3이 두 개가 곱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게 하나 곱해지잖아. 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갖고 있잖아. 네. 딴 것도 마찬가지. 2분의 3 두 개에다가 뭐 알파. 근데 알파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까 비교하라고 했던 이 공식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대신 여기는 계속 플러스겠지. 그리고 끝에는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요런 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밑에 3-1번과 3-2번 두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시작하면 바로 근각의 관계식 3개 요 3개의 식부터 딱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두 개 해봅시다. 자, 봐봐. 3-1번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이 많아가지고요. 3-1번만 먼저 풀어줄게요. 일단 아까 설명한 것처럼 베타 플러스 감마를 이런 식으로 5-알파로 바꿔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을 다 그런 방식으로 바꾸면 알파분의 5 빼기 1 더하기 베타분의 5 빼기 1 더하기 감마분의 5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빼기 1 빼기 1 빼기 1은 뒤로 뺄 거니까 얘네 세 분수를 지금 이렇게 세 분수를 통분하는 거잖아요.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자 5는 다 붙어 있고요. 5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는 베타 감마가 붙은 거죠. 베타 감마 이렇게. 또 가운데 있는 분수에는 5가 있는 상태에서 감마 알파가 붙은 거죠. 감마 알파. 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수는 감마가 있는 상태에서 알파 베타 붙은 거니까 5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쓰면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5로 묶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빼기 3 됐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집어넣어. 분모에 요거 가야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분자에다 요건 얼마예요? 요것만. 요거는 2. 그치?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분의 10 빼기 3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되겠죠? 요겁니다. 요게 3-1번이었어요. 영재 나왔니? 잘 보세요. 잘 들여다보시고 잘 적어놓고 그 다음 3-2번도 한번 도전해봐. 3-2번이 더 쉽지 않나? 네, 3-2번도 풀어보세요. 참고로 3-2번은 답이 정수입니다. 정수. 자, 3-2번 해볼게요. 3-2번에서는 우선 근각의 관계 3개 써놓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9 아니지 마이너스 9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8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통분하는 거. 얘들아,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똑같이 맞추는 것만 되면 되잖아.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분을 한다는 건 분모를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하윤아, 여기다가 분모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감마가 하나 곱해지면 되죠. 그럼 여기다 감마 하나 곱하고 분자에도 감마 하나 곱하면 분자가 감마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감마. 플러스 자, 가운데 있는 분수한테는 알파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알파 하나 곱하고 여기도 알파 하나 곱하면 알파가 되는 거죠. 맞나요? 베타 하나씩 곱해주면 끝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통분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요 근각의수 관계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8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부호는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버리고요. 요거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일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x자로 곱해버려. 이렇게 곱해버리면 9a가 마이너스 18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 근각의수의 관계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곱셈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으려면 뭐 통분하거나 모양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은 켤레근이네. 켤레근. 자,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켤레근.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가야 딱 보니까 뭐가 같이 생각나? 1 마이너스 그렇죠. 자, 유리수 조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유리수 또는 실수 조건 있나 체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 중에 2개를 벌써 알아요.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 2개를 벌써 알고 마지막 하나만 모르죠. 그죠? 그럼 그 마지막 하나를 알파라고 잡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개의 근을 이용해서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 거야.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항상 3가지잖아요. 세 근의 합이 있고 둘씩 곱한 합이 있고 그리고 곱이 있고 3가지죠. 근데 민영아,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3가지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써먹어야 될까? 합이요. 어떤 걸 가장 먼저? 곱이요. 곱이죠. 곱.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A, 여기 B 이런 거 아직 모르잖아.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2라는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곱을 가장 먼저 써보는 겁니다. 얘네 세 개를 다 곱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네. 거기다가 알파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세 근의 곱인데 그 세 근의 곱이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방정식의 세 근을 다 하는 거죠. 그죠? 알파가 2라는 것까지 찾았으니까 자, 세 근을 다 아는 상태. 그러면 세 근을 다 아는 상태로 이제 나머지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되겠네요. 자, 명재야 셋이 더하면 어떻게 돼? 4가 되겠죠? 그 4가 자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누구랑 같죠? 마이너스 a하고 같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둘씩 곱해 볼게요. 병민 아까 이렇게 곱한 게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루트 2죠. 마지막으로 얘랑 곱하면 뭐죠? 플러스 2 플러스 2루트 2죠. 그럼 2루트 2 사라지니까 남는 게 3인데 이 3이 여기서의 뭐랑 같아요? B랑 같죠? 그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B랑 같죠?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3이니까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치? 둘씩 곱한 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걸로 둘씩 곱한 합이라고 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또 4-1번과 4-2번 두 개 풀어봅시다. 둘 다 근을 2개씩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세 번째 근만 알파라고 잡고 이렇게 세 근을 잡고 스타트하면 돼요. 자 4-1번부터 볼게요. 우선 근각계수의 관계로 스타트를 해주면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또 다른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모르는 마지막 한 근이 알파지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또 이제 합하고 둘씩 곱한 합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건데 합을 이 셋 중에 뭘 가장 먼저 써야 되느냐? 요게 나와 있으니까 곱을 먼저 쓰는 게 좋겠네.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먼저 곱해보면은 곱이 1이거든요. 1에다가 알파 곱하면 알파죠. 알파가 1이랑 같네. 그치? 그래서 알파 값이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합은 얘네 셋이 다 더하는 거니까 5가 되겠네요. 5가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a랑 같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자 둘씩 곱한 합이니까 요렇게 둘이 곱한 게 1이었고요. 요렇게 둘이 곱하면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요렇게 둘이 지워지고 4가 되는데, 5가 되는데, 그 5가 뭐랑 같냐면은 B랑 같죠, 그쵸? 그러니까 B랑 같다. 근각이수의 관계만 써주면 A랑 B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가 이거고 B가 이거니까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혈렉은 한번 사용해주고 근각이수의 관계만 써주면 풀리는 문제. 쌤 퀘스천이 있어요. 예, 퀘스천. 뭐? 아니 왜 1이 돼요? 알파. 이거요? 네. 얘네 셋을 다 곱한 것이, 자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죠. 네. 거기다 알파까지 곱하면 알파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 셋이 다 곱한 게 알파지. 네. 근데 그 알파가 세근의 곱이잖아요. 음. 그럼 여기서 근각이수의 관계 쓰면은 세근의 곱이면 플러스 1이에요. 마, 풀, 마로 가는 거잖아. 근각이수가. 아 마이너스 2분의 C가 아니죠. 마이너스 a분의 d죠. 네. 네. 어쨌든 여기에 부호를 바꿔줘야지 그게 세근의 곱이지. 부호를 음. 바꿔주니까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4-2번도 마찬가지. 한 근이 1 플러스 2i. 그럼 또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2i. 마지막 한 근이 알파죠. 근데 얘는 a랑 b를 구할 필요가 없이 알파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각이수의 관계 다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것만 이용하면 되죠. 여기가 10이라는 것은 세 근의 곱이,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5잖아요. 거기다 얘 곱하면 알파인데 이 세 근의 곱이 여기서의 마이너스 10과 같은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마이너스 2면 문제에서 얘기해준 근이 이거고,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근의 합이라는 게 얘네 둘의 합을 말하는 거죠. 얘랑 얘의 합. 그치? 요거 두 개만 더해주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47쪽으로 가서 딱 두 유형 남았어요. 두 유형.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범위를 한 강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형 5는 딱 보니까 생각나는 세 글자. 그렇죠. 오메가에 대한 문제네요. 오메가 살짝 복습을 좀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딱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오메가가 나오는 문제는. 그런데 얘처럼 생긴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 식에다가 오메가를 바로 집어넣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1을 넘긴 다음에 1을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여기서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명제야 인수분해 되면 뭐죠? 병민이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죠? 야, 이거 인수분해 공식 테스트 받아 있구만.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 됐잖아, 그치? 근데 이 3차 방정식 중에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오메가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나오는 근은 1이잖아요. 실수잖아, 실수. 그치? 그러니까 오메가는 절대 얘랑 관련이 없어. 그럼 오메가는 결국 여기서 나온 한 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자, 오메가 바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성립할 거고요. 자, 얘는 이렇게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오메가는 이 부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한테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요거 아니면 요걸 가지고 푸는 건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오메가 바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메가 바가 나올 때. 오메가 바가 같이 나올 때는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 요렇게 생긴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였잖아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오메가 말고 또 다른 한 근이 오메가 바일 거거든요. 켤레복소수, 켤레근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인 거니까 우리는 요런 얘기 할 수 있죠. 요렇게 하면 이게 두 근의 합인 거잖아, 지금. 네.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요 방정식에. 그래서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요렇게 둘이 곱하면 두 근의 곱이니까 1인 거고, 요거까지 보너스로 두 개. 여기도 마찬가지.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일 테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이번에는 뭐예요?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역시 1이죠. 그쵸? 요거까지. 그래서 요런 식들을 여러분이 딱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문제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걸 갖고 와야죠. 요걸로 푸는 거지. 자,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을까? 네, 이렇게 갖다 놓고 풀게요. 아이고. 자, 이 상태로 요걸 가지고 푸는 건데, 자, 첫 번째 분수를 보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 쓰란 얘기죠. 요거. 여기서 요것만 어떻게 해줘라? 없어요. 슉 넘겨줘라. 그럼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네요. 그러므로 여기 분자 부분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지니까 주용아 이 분수의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역시 얘도 분모에 있는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주면 얘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네. 요 식만 있으면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5-2번은요. 5-2번은 요 얘기만 한번 하고 5-1번, 5-2번 두 개 풀어봅시다. 자, 5-2번에서는 처음 스타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메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오메가가 어쨌든 등장을 했다는 거는 오메가가 등장했다는 건 무조건 아까 말한 둘 중 하나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냐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서 등장한 이 오메가 있잖아. 여기다가 2를 곱해가지고 이 오메가는 1 플러스 루트 3i로 만들고요. 1 넘겨가지고 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루트 3i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혼자 있게. 왜냐면 이 부분을 우리는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넘기면 이쪽이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4를 어떻게 하고 싶어? 나눠주고 싶죠. 이런 식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는 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세트 중에서 이런 식을 포함하고 있는 세트는 뭐였냐면 요거였잖아요. 요거. 오른쪽 거였잖아. 요 식이 나온 거니까 지금. 그치? 그러니까 5-2번 문제는 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상황인데 처음 출발을 요렇게 써줄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오메가가 얼마다라고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풀어봅시다. 5-1, 5-2. 볼까요? 5-1번은 그러니까 뭐 이거를 무조건 쓰고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이 오메가가 나오면 항상 요 두 식이 기본이니까 요거부터 적어 놓고 이 문제에 필요한 식이 뭔가. 이 문제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되죠, 이것만. 그쵸? 요 식은 보통 이항시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플러스 1을 넘겨버리세요.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재현아 뭐하고 똑같대? 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뭐하고 똑같대? 오메가 제곱. 그쵸? 얘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그럼 여기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1도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그치? 이 분수 1, 1. 답은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2번에서는 아까 이 오메가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했잖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까지 했잖아요. 이게 성립을 한다면 항상 얘랑 같이 성립하는 것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가 같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아까 써줬잖아, 그치?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자, 6제곱을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되겠죠. 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1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계속 1이잖아. 그래서 1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주기성을 가지는 거예요. 6제곱을 돌리면 계속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 제곱을 네, 요거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하겠죠. 2019를 6으로 나눠 보시면 이렇게 6으로 나누면 6, 3, 18, 21, 6, 3, 18, 39, 6, 6에 36. 나머지 3이네.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의 2019제곱은 오메가의 3제곱이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의 3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1 이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쵸? 네, 오메가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6번 문제. 진짜 이거 우리 가장 진짜 최근에 한 거잖아.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자, 연립 방정식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 유형은요. 여기 유형 6번에 있는 것처럼 몇 차랑 몇 차가 만날 수 있니? 위에 거 몇 차야? 1차와 2차가 만날 수 있고요. 밑에 여기 6-2번에 보면 얘는 몇 차 몇 차야? 2차 2차죠. 그쵸? 이 두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1차와 2차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2차와 2차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1차와 2차가 만났을 때는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항상 어떻게 했죠? 그 Y로. 그죠? 1차식을 정리하죠. Y는으로 만들든 X는으로 만들든 얘 같은 경우는 Y는으로 만드는 게 좋겠네. 2X-3. 자, 이렇게 1차식을 정리해서 어떻게 해? 2차식에다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게 풀이 방법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3X제곱에다가 Y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이니까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요게 지금 3이다. 아니 3이 아니라 4다. 그죠? 그럼 요걸 풀어서 X값 두 개를 찾는 거지. 7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 5는 0이죠. 그럼 인수분해가 17에 15에 마마로 되겠네. 그럼 X값은 1 또는 7분의 5. 이렇게 X값 한 쌍 찾고 이 X랑 짝이 되는 Y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그죠? X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7분의 5. 그럼 7분의 5 여기다 집어넣으면 7분의 10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마이너스 7분의 11 이렇게 되나? 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근이 모두 정수인 것 이렇게 말했으니까 요거 찾으라는 거죠. 요거. 그치?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해가 되겠고 그걸 제곱해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요게 몇 차와 몇 차니? 1차와 2차였죠. 그죠? 1차와 2차. 그럼 6-2번처럼 2차와 2차는 어떻게 했나? 2차, 2차.
2차, 2차가 등장을 하면 두 개의 2차식 중에 요런 친구를 골라가지고 얘를 뭐 해줬죠? 인수분해. 그러니까 2차와 2차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일 거다. 그러면 그 인수분해 되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라. 그럼 x 플러스 2y하고 x 마이너스 2y가 0인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개로 쪼개지면 돼요? 두 갈래로 쪼개지면 되지. x 플러스 2y가 0이었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2y가 0이었거나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 그렇게 1차식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이제 여기 있던 두 번째 식 있죠. 요걸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63. 옆에도 똑같이 요거를 그대로 띵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상태로 놓고 풀어주시면은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거 1차, 2차, 요거 1차, 2차니까 각각 풀면 된다 그랬어. 요게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자, 그래서 6-1번과 6-2번 답 찾아봅시다. 자, 우선 6-1번부터 처리를 해보면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x는 2y 플러스 1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다 x자리에다 집어넣으면 2y 플러스 1을 제곱해서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거기다가 y 제곱을 한 번 더했고 얘가 10입니다. 그러면 5y 제곱에다가 플러스 4y 마이너스 9가 0이네요. 1, 5에 1, 9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y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9 그러면 y가 1이면 x는 3이 되겠고요. 뭐 어차피 정수인 것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끝났네요. 그죠? 이거 안 구해도 되죠? 정수인 것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3이고 그 다음에 6-2번 아까 여기까지 해놨잖아. 둘로 쪼개는 것까지 해놨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얘부터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2y죠?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4y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63. 그럼 3y 제곱이 63이니까 y 제곱이 21입니다. 그럼 y 제곱이 21이면 y는 풀마 루트 21이고 자 그때 짝이 되는 x는 여기다 이제 y 자리에다가 자 방금 구한 y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2배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2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y와 x는 서로 부호가 반대인 숫자일 거거든. 그래서 y를 풀마 루트 21이라고 썼으면 x는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21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좀 헷갈린다 하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x가 2 루트 21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1 그리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 루트 21일 때 y는 그냥 루트 21 네, 이렇게 쓰셔도 좋겠죠. 어쨌든 여기서 해가 두 쌍 나온 거고요. 자, 이쪽 거 풀어보면 x가 2y랑 같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2y 집어넣으면은 4y 제곱에 2y 제곱에 y 제곱 그러면 7y 제곱이 63이니까 y 제곱이 9가 되겠네요. 그럼 y가 풀마 3이죠. y가 풀마 3이고 x는 그거의 2배니까 풀마 6입니다. 이번엔 부호가 같이 가니까요. 부호가 같이 가니까 풀마 3 풀마 6. 그래서 얘도 보기 편하게 3,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써주시면 총 4쌍의 해가 나왔죠. 이 중에 더해서 가장 큰 조합을 찾으라는 건데 뭐 얘 아니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그죠? 더했을 때 가장 클 가능성이 있는 거. 요거 아니면 요거일 텐데 얘는 둘이 더해보면 루트 21이고요. 요거는 합이 루트 21이고요. 요거는 둘이 더해보면 합이 9거든요. 그쵸? 루트 21보다는 9가 더 크죠? 루트 20, 루트 81이 훨씬 크죠? 그래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숙제는 그 48쪽이랑 49쪽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면 이제 RPM 있습니다. RPM이 총 세 페이지가 있는데 세 페이지 중에서 두 페이지만 풀어봅시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아직 본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RPM은 99하고 109 요렇게를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과제가 그 43초까지였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지금 앞에서부터 쭉 해서 43초까지 다 되어있다 하는 사람들은 교재 이름 써가지고 나한테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점을 안 해요. 채점은 해야죠. 채점까지 다 돼 있으면 안 되어 있다